후반전 손흥민 선수 정말 고군분투를 했는데 키패스 4개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공격 기여를 보여줬고 후반 초반 케인한테 올려줬던 멋진 크로스는 진짜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골대가 아니라 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크로스 맞고 튕겨나가면서 아무튼 이게 골이 됐다면 1대0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케인 통산 37번째 컴비네이션 골 신기록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팀이에요. 리그 최강 1위 팀 맨시티를 그들 홈에 가서 잡아버리더니 이번엔 올 시즌 단 2승밖에 없는 19위 팀 번니한테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공격이 특히 좀 마무리가 정말 안 됐는데 얼마나 안 풀렸으면 콘테 감독이 후반 중반 이후에 기존 3-2볼 다 놔두고 양쪽 윙백을 빼면서 모우라하고 베르벤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사실상 5톱을 썼는데 뭐 이래가지고 축구 되겠어요. 근데 상대 이미 한 골 앞서 있는 상태에서 잠그기로는 뭐 리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팀인데 번니가 다시 튼실하게 틀어 잠그면서 토트넘은 한 골도 못 넣고 졌습니다. 경기 내용 제대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번니 원정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순위를 7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그동안 희망을 주던 경기 수마저 이제는 별로 여유가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연기된 경기들, 그러니까 승점 많이 따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경기 연기됨으로 인해서 가졌던 기대감들이 다 좀 날아가 버렸어요. 반면에 번니는 리그 3승째. 와, 진짜 번니가 요즘 아무리 폼이 좋다고는 해도 시즌 2승밖에 없던 팀한테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패배를 했다는 거 좀 타격이 크죠. 물론 번니는 제가 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1월 말부터 대진 운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뭐 맨유, 뭐 리버풀, 뭐 아스날 이런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펼치면서 승점도 좀 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승리를 추가하면서 토트넘 잡고 18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토트넘은 맨시티전에 좋은 기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인지 맨시티전 선발 라인으로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해가 가는 선택이긴 한데 하지만 확실히 선수들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뭐 토트넘이 선수 중에 두텁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장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선수들 잘 실수도 좀 많고 좀 전체적 첫 터치가 다 좀 개판이었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초반에 좀 수비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약간 좀 이 허벅지 쪽, 가랑이 쪽, 골반 쪽 좀 부상이 좀 있었고 결국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윙크스가 대신 투입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최근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박스 안쪽에서부터 골키퍼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시도하는 이런 축구를 했는데 번니가 꽤 압박을 좀 효과적으로 해내면서 이걸 잘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번니는 롱볼 축구로 오히려 이런 날씨에 더 적합한 그런 경기 진행을 했고요. 장점이 토트넘보다 확실히 적은 팀이죠. 뭐 스타도 없고 공격적에서도 뭐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뭐 손흥민 케인에 비하면 확실히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없는 팀인데 그 몇 안 되는 장점에 확실하게 집중을 하면서 토트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양팀 주요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그 특징이 잘 나오는데요. 토트넘은 번니보다 2배가 더 많은 그런 점유율, 또 패스 횟수 기록을 했습니다만 슈팅을 더 많이 때린 것은 오히려 번니였습니다. 유슈팅도 번니가 더 많았고 2배나 많았고 번니는 이제 그 빅찬스 만든 횟수 역시도 토트넘보다 많았는데요. 토트넘은 빅찬스가 하나도 없는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빅찬스, 번니는 주고받은 패스의 8% 이상을 롱패스로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건 토트넘에 비하면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터셉트 횟수 차이를 보십시오. 무려 5배입니다. 이거는 번니가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 길목 예측 가능한 그런 움직임, 예측 가능한 패스만 했다는 거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된 이유를 보여주는 걸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번니는 자기들이 잘하는 거, 뭐 수비, 또 잠그는 거, 롱볼 역습 그리고 세피스 공격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토트넘은 전반전은 이제 해리케인, 후반전은 손흥민 이 두 에이스가 각각 분전을 하면서 하드캐리를 좀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골을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반전은 이제 케인의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정말 와 보면서 헉소리가 절로나는 아주 멋진 패스들도 나왔었고 또 패스를 받은 선수들이 볼 간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에는 힘든 시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후반전 이제 벤탄쿠르 나가고 윙크스가 들어오면서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골을 좀 떠올리게 하는 멋진 그 긴 거리 돌파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고요.
했고요. 그 뒤로도 좋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 선수 정말 고군분투를 했는데 키패스 4개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공격 기여를 보여줬고 후반 초반 케인한테 올려줬던 멋진 크로스는 진짜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골대가 아니라 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크로스 맞고 튕겨나가면서 아무튼 이게 골이 됐다면 1대0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케인 통산 37번째 컴비네이션 골 신기록이었으니까요.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기가 막힌 크로스였는데 이게 골대 맞으면서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번니 프리킥 때 비슷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실점을 했습니다. 번니는 이걸 넣어버렸어요. 로메로가 참 경기 잘하고 대단히 좋은 선수긴 한데 이날도 그 베그로스트 완전히 몸 절묘하게 집어넣으면서 볼 빼내는 장면 아주 탄성을 자아냈는데 매 경기 한 번씩 아쉬운 장면 좀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핸드볼을 내준다거나 이렇게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밀린다거나 자 손흥민 선수 이날 기록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슈팅 역시 아꼈고 패스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후반 24분 쿨루셉스키에게 내준 패스는 진짜 아까웠어요. 예. 본인이 때릴 수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훨씬 좋은 위치에 있었던 쿨루셉스키에게 이제 잘 넘겨줬고 쿨루셉스키가 이걸 왼발로 정말 절묘하게 잘 감아차긴 했는데 골대를 빗나갔죠. 그 직후에 토트넘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토트넘 글쎄요. 토트넘은 참, 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 5경기에서 지금 1승 4패입니다. 이거는 절대 탑4를 노리는 팀의 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중에서 순위가 높았던 팀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맨시티, 였으니까, 참, 번니도 맨시티처럼 상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자기들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또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든 승점을 좀 따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자기들보다 순위 낮은 팀 상대로 2연패를 했고 이번에 또 번니 원정이긴 합니다만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술적으로 좀 너무 콘테 감독이 뭐랄까 이 고차원적인 축구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이번 경기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분명 걸리고 또 이게 완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선수들의 어떤 적응이나 또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이날도 이제 3백, 3톱 축구를 기본적으로 뭐 하면서 3-4-2-1 포메이션을 두고 나는데 로메로를 이날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스트라이커처럼 의도적으로 전진시키는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로메로가 볼을 갖고 어느 정도 전진을 시켜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볼을 전달을 하고 더 올라가서 거의 뭐 톱 위치에서 케인이 내려와 있기도 하니까 톱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공격해서 볼이 오길 기다리는 순간들이 전반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볼 투입이 좀 안 되면서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박스에서부터 빌드업을 강조하는 거 특히 이 골키퍼 요리스 선수가 사실 이렇게 빌드업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어떤 이런 구조상에서 박스 안에서부터 이걸 짧은 패스로 계속 풀어 나오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전술이긴 합니다만 번니 상대로 이게 좀 먹히질 않으면서 도리어 지금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콘테 감독도 고민이 굉장히 좀 깊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번니는 늘 뭐 무리뉴 감독도 그렇습니다만 늘 어떤 팀이든 까다로운 상대예요. 하지만 까다로운 상대인 걸 인정하는 것과 그들에게 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번니전 패배는 후반전에 콘테 감독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동도 없이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이 도깨비 팀이라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패배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지금 전력이나 지금 분위기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걸 좀 만회할 수 있는 이번 주말 리즈전 토요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역시 중계하니까 많이 보러 오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지 반응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뽀빠!